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베네피풀 시스템 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스토리와 현실 점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이스토리는요, 처음에 내가 네트워크가 뭔지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이스토리라는 거를 반드시 정말 이 A4 용지에 한 장 정도 되게 그렇게 연습을 이렇게 미리 써보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이 마이스토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내가 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업까지 하게 됐는지 이걸 말하는 거랑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이스토리를 작성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저희가 마이스토리를 좀 더 드라마틱하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리게끔 마이스토리를 적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이스토리를 하면서 이제 또 그 상대방과 현실 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스토리는 왜 해야 할까? 네.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선입견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일 했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네. 뭔가 모르는 네트워크 한다. 내가 네트워크 안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다단계인데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들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을 내 스토리를 통해서 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토리를 통해서 맞아. 나도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 혹은 그래, 맞아. 나도 지금 강사하면서 이러이러해.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이스토리를 하면서. 어, 이 제품 먹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업까지 하게 됐다고? 왜? 어떤 제품이길래? 이게 돈을 얼마나 벌길래? 막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스토리를 잘 작성하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실 점검도 그 사람이 그냥 난 잘 되겠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제 현실 점검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우회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 마이스토리를 결국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끝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전 제시까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그래서 한마디로 마이스토리는 사업 설명의 특소판이라고 하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내가 특히 PM은 그렇거든요. 득표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즉시 효과가 나서 빠르게 뭔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주스 3종을 전달할 때 설명하는 그 마이스토리 안에 사업 설명이 미니로 축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품만 먹다가 바로바로 사업적으로 획획 돌아갈 수 있는 게 되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 사업 설명의 특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마이스토리를 막 적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두서없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마이스토리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사실적인 요소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실적인 요소를 딱딱하게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무미건조하게 쓰지 마시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런 요소를 또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없는 얘기를 추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섹스야 있어야 그냥 되고. 여기서. 네네. 잠시만요. 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스토리는. 사람들이 마이스토리 하라고 하면은 저기 옛날 옛적 시절까지 끄집어내서 나의 자서전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간결하게 딱 내가 써야 될 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마이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 PM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 마이스토리 안에는 PM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관련도 없는 것들을 줄줄이 얘기해봤자 그분은 이제 눈은 이미 먼 산을 바라보고 귀는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스르르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는 이렇게 기승전결 요대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은 PM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었고 또 혹은 나는 이 네트워크라는 걸 알기 전에 나의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PM을 만났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어찌 됐든 아무튼 PM을 만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길어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열의 아홉은 그 마이스토리 적어오라고 하면은 A4 용지 중에 한 70%를 이걸로 다 쓰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 관심이 없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PM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제 거 인제 읽어 드리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그때의 느낌을 쓰시는 게 이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이때. 나는 그냥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서 난 너무 좋았고 네트워크 너무 좋아서 뭐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 이게 아니고 나도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분명히 누구나 다 '아 이거 뭐 주스 3종 갖고 뭐가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혹은 뭐 '아 이거 네트워크잖아. 네트워크 다 똑같잖아.' 뭐 이런 것들. 그 상대방이 지금 내가 마이스토리하고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이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처음 접할 때.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속에서 '어? 아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접했다는 거야?' 하면서 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전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내가 PM을 이러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까지 내가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은 현재의 사업 진행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 꿈과 목표 PM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자 해서 이걸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네.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인제 사장님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를 적었는데 되게 이게 작은 페이지거든요. 작은 페이지에 다 맞춰서 쓰느라고 뭐 완벽히 이렇게 다 쓰진 못했지만 "요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 PM을 만나기 전 나의 삶과 뭐 직업, 나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 여기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잘 버는 어부였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부자는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일만 하고 사셔서 그 부를 어떻게 대물림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모르셨고 남들처럼 취직 잘 되는 학교에 가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네. 제가 음소거 해제 못하게 할게요. 잡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네. 어. 어디까지 읽었죠? 네.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죠. 결국 T생사가 되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이 돈으로 어떻게 부자로 살지?'라는 좌절감이 들었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치과에 묶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돈 모두가 여유 있는 삶은 제가 아닌 원장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걸 느끼고 '출발부터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으면 이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치과를 그만두고 사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만났다라는 걸 그 앞에 서두를 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조금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것 또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는 뭐 성공이고 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반전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더 그런 내용이 더 재밌겠죠. 그다음은 음 어머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는 기승. 사업을 찾는 중에 친한 후배가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였고 저는 돈을 버는 방식이 노동소득과 권리소득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돈 버는 방식에 끌려 시간과 돈을 모두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단번에 사업에 매료되었고 8년 동안 뉴스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고 고민 끝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뉴스킨 할 때부터 인품이 좋으셔서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한성주 사장님으로부터 PM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주스라고 들어서 건기식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음료로 가볍게 생각되었지만 워낙 신뢰를 하던 분이라 제품 체험담이 너무 좋길래 가성비는 좋겠다 싶어서 한 달치만 먹어보기로 하고 주문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썼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떻게 접했는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접하게 됐고, 이런 것들 쓰고, 그때의 느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그렇게 썼죠. 진짜 그랬거든요. 계속 PM 주스라고 하니까 뭔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음료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막 효과가 막 좋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주스라고 하니까. 요즘에 뭐 해독 주스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 그냥 하나려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시키면은 병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병에 담아서 주스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실제로 앞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도 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나는 그래서 별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저는 여기에 제가 스폰서를 은근히 티업해 놓은 거거든요. 내가 너무 신뢰하시던 분이라 어 "한 달치만 먹어 보기로 결정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 제가 워낙 무딘 편이라 큰 기대 없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 등에 등드름이 없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주스 3 종으로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제품에 딱 호기심이 먼저 생겼고 한성규 사장님이 꾸준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사업 자료 중에 PM이 한국에 오픈된 지 2년 만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4위에 오른 걸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질 못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네트워크를 하면서 뭔가 새로 생긴 신생 회사가 4위로 막 치고 올라온다?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 초기 성장기 이거야말로 진짜 타이밍이다 싶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서 한정수 사장님께 보상을 풀어 달라고 먼저 제가 요청을 했고 전에 했던 들어보니까 전에 했던 뉴스캠보다 사업자가 되는 거, 사업자 유지하는 거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상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주는 것처럼 딱 보여졌어요, 제가 보상을 보고 나서.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예. 앞에 보면은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꼭 써야 돼요. 저는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일주일 만에 제 등드름이 없어진 거. 여기서 저는 제품 티업을 한 거예요. 이 제품에 이렇게 즉효성이 있다라는 거. 제품 티업을 자연스럽게 했고 그리고 그 지금 PM이 초기 급성장 시기라는 거. 그걸 저는 이 마이스토리 안에 넣었거든요. 그게 인제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예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결말은
첫 달에는 네트워크를 갈아탔다는 이유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친정과 시댁, 친한 친구 딱 2명에게만 전달을 했고, 그다음 달은 명절 찬스로 만난 친척과 친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진짜 딱 고쳐 먹었어요.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러고 있니?'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이 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과연 소개가 이루어질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처음 뿌린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고 소비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지더니 10 개월 만에 회원수가 1,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베네핏풀이라는 그룹으로 독립이 되어서 모두가 인제 실력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으로 모두가 실력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꿈꾸는 그 돈과 시간의 자유, 그걸 제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뭘 갖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칸이 좁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줄였는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큰 꿈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인제 마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마이 스토리는 그 A4 용지에 한 장 정도로 내가 한번 딱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마이 스토리 해 보세요."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위주로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마이 스토리가 다르고 내일 마이 스토리가 다르고 한 달 뒤에 마이 스토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마이 스토리는 내가 성장을 하면서 이 기승전 결 부분은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당연히 성장을 할 테니까. 근데 기승전은 마이 스토리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만 정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우리 트레이닝 시간에 이거를 다 한 분 한 분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어요. 5 분이면 다 5 분도 안 되더라고요, 읽는데. 어 요거를 한 분 한 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또 올려 드리면은 요대로 또 다시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맞아. 이땐 이런 내용을 써야 하지.'라고 쓰시면 좋고, 제 거는 단지 예시고요. 본인 이야기를 여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본인 이야기를 여기에 맞춰서 기승전결 이 작성법에 맞춰서 여기에 쓰시면 좋은 마이스토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PM을 해야 되는지,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단지 '제품 좋으니까.'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현실 점검이 돼야 되고 '아 진짜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내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지금 뭔가 빨리 준비해야 내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해야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지, 단지 제품만 줘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본인 스스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 열심히 안 하죠 사실. 할 이유가 없으니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 현실 점검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나 미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대안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 현실 점검은 사실 저보다 지금 나이들이 대부분은 더 많으시죠. 대부분이 아니고 다 많으시네요. 지금 알았어. 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 제가 현실 점검을 얘기하자니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면 어 우리가 뉴스킨에서 배울 때는요. 이 현실 점검 얘기할 때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로봇 시대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2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 뉴 노멀이 도래했다라고 해 가지고 이 평범한 일상이 이 평범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 책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봐도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그 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 그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우리가 6 개월 코로나 터지고 6 개월 1 년 이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했거든요. 근데 벌써 어떠세요? 인제 배달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그쵸. 모든 것들이 되게 익숙해졌고 요즘에는 어디 그 음식점이나 뭐 주문하는 데 가면은 예전에는 어디 딱 들어갔을 때 기계로 주문하는 데 들어가면 어머 신문물 그래 가지고 '아이 뭐야.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종업원한테 얘기해 버리자.' 이러고서 그걸 안 썼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그 포스기라고 해야 되나요? 주문 포스기? 그게 없는 곳이 어 있는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어때요? 들어가면 당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런 걸 막 누르고 있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그러면서 인제 쪼끔 더 먼 미래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미래가 확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제 로봇하고 AI 시대죠. 그래서 이 로봇과 AI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좋기도 하겠죠 당연히 편리해지니까. 근데 제일 이것들이 위협하는 게 뭐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진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도 많이 없어진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고속도로 타고 가서 원래는 다 정차해 가지고 뭐 이거 딱 800 원이면 800원 얼마 이렇게 결제를 했었잖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카드를 주든 돈을 주든. 그 많던 그 결제해 주시던 고속도로 그 직원분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하이패스로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은행. 옛날에는 은행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1 층에. 1 층에 정말 이 막 평수 크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따라라라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은행 어때요? 그냥 동네 은행 가 보면 1 층에도 없어요 인제 동네가 그 은행이. 은행이 인제 2 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 층에 있던 은행들이 2 층으로 올라가는 것만 봐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감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 보면 데스크가 아니고 직원들이 한 4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 큰 동네에서도 직원이 막 따라라락 앉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많은 것들이 인제는 요런 이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죠, 인력들이.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로봇이나 AI는 불평불만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이렇게 종업원 그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리, 오너들이 생각했을 때 하물며 그냥 어떤 그 가게 하나를 하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맨날 뭐 술 먹었다고 늦게 오는 알바생, 아프다고 안 오는 직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면. 그러면 당연히 로봇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일 처리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으로 많은 것들이 인제는 더더욱 많이 대체가 될 건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로봇이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로봇으로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로봇이 왜 대체를 할 수가 없을까요? 먹어 보고 입소문이거든요. 근데 뭐 로봇은 먹어 보고 입소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쵸? 네트워크는 로봇이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우리 그 PM 본사는 다 로봇이나 이런 전자동화가 되겠죠, 점점 지나면서. 그렇지만 우리 PM과 파트너십을 맺는 우리 네트워커들은 절대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은 그리고 투잡 쓰리잡 시대잖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요즘에 흔히 진짜 이 배달업이 엄청 많이 진짜 커졌잖아요. 배달의 민족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배달을 하면은 옛날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배달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원의 이미지. 배달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거의 중국집에 있었죠. 중국집에 대부분 배달원이 있었고, 배달원 하면은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해 가지고 달라이들 막 이런 애들, 그런 것만 상상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미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달을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저희 배달해 주시는 분이 실수로 딴지를 넣어 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를 했는데 뭔가 이 말투만 들어봐도 이분은 배운 분인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말투와 어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분 지금 투잡하시는구나.' 그게 딱 느껴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그 직장 생활하고 남는 시간에 집에 와 가지고 주말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완전히 인제는 투잡 쓰리잡이 우습지도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자영업의 현실은 정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거는 TV만 틀면 나오는 얘기고 데모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자영업의 현실은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대기업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로 열어 버리는. 그래서 나라는 개인이 뭔가를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옛날에는 그게 되게 그런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뭔가 하나 특출나게 잘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창업해서 대박 내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다 잠식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 뭐 국민연금을 믿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연금 내지도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나라에 죄송하지만 국민연금 내지도 않아요. 저는 안 내요. 국민연금 믿는 분 없잖아요, 사실. 있으신가요? 없죠? 예. 나라는 절대 내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라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면 지금 왜 그렇게 이 추운 날씨에 진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폐지를 줍고 다니는 분들은 왜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는 절대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이거 얘기를 한 건데, 대기업에서는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묻질 않는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떠나서 어떤 회사에서는 당신의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 꿈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내가 '아 여기서는 그럼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네,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는 당신의 꿈이 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을 이뤄낼 수 있나? 반드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질문을 던져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음. 당신이 꿈꾸고 있는 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한번 한 분을 호명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손 들어 주셔도 돼요. 이거 같이 해 주실 분. 질문 당하실 분. 질문 당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요. 우리 박부탄 사장님. 네, 음소거 해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눈이 침침해서.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고요. 사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된다라는 하나의 예시니까.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박효천 사장님이 이 왼쪽에 보이는 1 번부터 9 번까지 가장 사장님이 원하는 거 딱 2 가지만 골라 보실래요? 두 가지요? 네. 어
3번하고 4번이요. 3번하고 4번이요? 예. 네.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잖아요. 자유로운 시간.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저도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근데 대부분. 근데 사실상 다른 거 택해도요. 결국엔 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3 번하고 4 번이. 맞아요. 3 번하고 4 번. 이거를 택한 이유는 왜 택하셨을까요? 재정적인 자유와 여유 시간이 왜 필요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의 네. 모두가 꿈꾸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또 3번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느꼈을 때 행복이라는 거는 꼭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적어도 불행해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3번, 4번이 어느 네. 정도 재정적인 여유는 있어야 네. 불행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음. 나이가 네. 한 살, 두 살 더 먹을수록 네. 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 3 번하고 4번 중에 사장님한테 더 중요한 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3 번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3번이 있어야 4번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쵸. 그러니까 최고 우선적인 거는 3 번인 거죠, 네. 재정적인 자유. 네. 이 재정적인 자유가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해결된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으세요? 음, 가족들하고요. 네. 어, 한동안은 진짜 좋은 곳에 여행 한번 가고 싶은 한동안이라면 시간은 얼만큼일까요? 1년? 1년 동안. 재정적인 자유가 온다면 뭐 1 년이고 2 년이고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1년 동안은 가족들하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냥 평소에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셨어요? 뭐 북유럽 그런 쪽이요. 음. 음. 북유럽. 가는 거 혹시 지금 머릿속에 상상되시나요? 그곳에 아, 가 있는 가족들과 가 있는 그 모습. 자꾸 상상을 해봐야겠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된대요, 그것도. 네. 계속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그게 실제로 진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재정적인 자유가 완전하게 오기까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재정적인 자유가 오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는 자체 그러면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너무 늦었고 네. 그걸 이제 그 불을 추월하기 위해서 네. PM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사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솔직히 지금 열심히 사는데 급하고 바쁘잖아요. 다들 누구나 다. 그거를 인제 여기서 한 번 더 찝어 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사장님이 지금 그럼 그 재정적인 자유를 꿈꾸시고 1년 뒤에 가족분들하고 북유럽에 1년 동안 가 계신 그게 몇 년 뒤면은 가능할까요? 음, 그 희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한 3년? 3 년? 네네. 더 만약에 땡길까요? 근데 만약에 PM을 네트워크를 안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못하죠. 그래도 3 년이에요? 예? 그래도 3 다른 년이에요? 분들은 힘들죠. 그쵸. 맞아요. 요새는 로또를 맞아도 집 한 네. 채를 못 사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시골에서 무슨 뭐는 가능한데 네. 우리가 시골에 살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시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그쵸, 그쵸. 맞아요. 취향이고 네. 개인적인 주관인데 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사는 이유는 나름대로 무슨 뭐 꿈도 있고 목표도 네. 있어서 사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요새 뭐 코로나 겪고 나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는데 어 예전하고는 진짜 많이 차이 나고
네. 점점 어른들이 말씀하신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일들은 맞아요. 발생하기도 어렵고 지금 맞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본주의잖아요, 우리나라도. 네네네. 그래서 개인이 뭐 이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음. 그게 뭐 어떻게 역전이 되거나 음. 그런 이게 벌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지금 현실 점검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의 현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건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그 재정적인 자유, 가족들과 그렇게 맘 놓고 1년 동안 여행을 다니는 그 일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실까요? 아 막막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3 년을 집중해 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집중하실 거예요? 3 년을 집중해서. 해야죠. 그쵸. 근데 3 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 집중, 진짜 집중, 말 그대로 초집중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3 년을 그냥 '나는 PM 했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말하는 3년 집중이라는 거는 진짜 초집중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집중해서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사장님 3년 투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루어진다면. 근데 PM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빠르게 앞에서 먼저 그걸 보여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벌써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PM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3 년이 아니고 지금 1 년 집중해 가지고 완전히 진짜 일로부터의 은퇴도 가능해지신 분들도 많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PM으로 가능해요. 근데 진짜 다른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불가능해요, 정말. 나라는 개인이 나라는 개인이 3 년을 뭔가를 집중해 가지고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이거를 완전하게 얻는다는 거는 다른 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꼭 알려주세요. 사장님 혼자만 아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정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 그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도 네트워크에 잠깐 발을 담가 보셨고 저는 발을 아주 그냥 여기까지 그냥 진하게 담가 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게 되려면 레버리지라는 게 꼭 일어나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일어나려면 뒷받침 돼야 되는 게 제품과 보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개 다 보상 완벽하게 그 뒷받침되는 것들이 없어요. 정말 없고 이 타이밍적인 면에서나 뭐 제품이나 보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한 시기라서 사장님 3 년만 꼭 집중하셔 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진짜 3년 뒤에 1년 동안 진짜 북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요렇게 하시고 우리 박효천 사장님 3년 뒤에 북유럽에 지금 있을 거를 계속 상상을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응원해 드리면서. 네. 화이팅. 꼭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나이표로 우리가 현실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고 제가 인제 여기 39 이란 말이에요. 39 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오래 해도 50 까지밖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 "80 까지 일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못 봤거든요. 네. "50 까지 일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근데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에이 난 빨리 죽을 거야."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빨리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에 몇 세까지 산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다들 뭐 보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인제 막 120 세까지 변경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100 세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100 세까지 살 건데 내가 지금 39 세에서 50 세까지 지금 11년 남았어요. 11년 동안 나머지 50년 동안 먹고 살 거를 벌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일하는 시간이 점점점 이 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은 네트워크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이게 이제 좀 아까 했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거는 내가 은퇴 후에 매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래도 안 부럽지 않게 살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뭐 500만 원 혹은 3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500만 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100살까지 살 예상을 하고 얼마를 모아야 할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건 제가 34살 때 제가 이거 만든 거라서 요렇게 일단은 봐주세요. 34세에서 50세까지 16년 일한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50년을 그 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년 동안 내가 500만 원을 갖고 매달 500만 원을 갖고 살려면 5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0만 원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얼마죠? 100, 30억이죠, 30억. 예, 30억. 우리는 이런 동그라미 이렇게 뒤에 많이 달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해요. 네. 30억을 벌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30억을 16년 동안 벌어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를 보면, 30억 나누기 16년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나는 한 달에 1,500만 원 가량을 벌어야 된다가 아니고 모아야 된다예요. 1,500만 원을. 그러려면 내가 나머지 뭐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그거 다 제하고 나머지 1,500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당장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볼 때 지금 저쪽 얼마 하고 있어요? 매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얘기한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요즘 시대에. 저 100만 원 저축해요, 매달.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만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현실 점검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네트워크 처음 접할 때 이 현금 흐름 사보면 이것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완벽히 이해했거든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진짜 뭐 망치로 맞는 듯한 그 기분이 들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듯한 기분.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치과에 남아있기도 싫고 자영업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그건 노동 수입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 나는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라서 이 두 개 다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딱 보고선 처음에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세미나 때 들었는데 와, 내가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고 둘 다 하기 싫어했을까. 뺀질거리는 내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면서 이 현금흐름 사분면에 대해서는 좀 배우셔야 되죠. 배우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잘 나와 있고 이거를 깊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줌 미팅으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 S4분면과 이 2사분면에 있는 이 두 사람 공급 생활자랑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이걸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과 돈을 맞바꿔요. 내가 들인 시간만큼 돈을 버는 거죠. 레버리지는 없어요. 결국은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이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알아서 시스템이 굴러가면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은 백다방 아시죠, 다들? 백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생, 종업원. 네. 그리고 이 S사분면에 있는 자영업 전문직의 사장님은 그 백다방을 오픈한 제가 사는 가산점 사장님인 거죠. 그걸 오픈한 사장님. 그리고 이 B사분면은 뭐냐면 그 백다방 전국 체인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백종원인 거죠. 내가 이 백다방에 한 곳 한 곳 다 관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걸 갖고 있는 백종원이 이 비즈니스 오너에 있는 사람인 거고, 백종원이 백다방 말고도 아주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들이 더본 코리아라는 주식회사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그 더본 코리아의 대주주들, 소액 주주들 말고요. 대주주들, 그게 일인 사람들, 그게 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베스터라는 거죠, 투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각 사분면에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살짝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도 다 이 비즈니스 오너인가? 우리 동네 자영업하고 있는 사장님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장님이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또 써먹는데, 그 고봉민 김밥 있잖아요. 내가 직접 김밥을 말고 있으면 그냥 여기 사장님인 거고, 네, 고봉민 김밥을 하면서도 내가 김밥을 말고 있어. 그럼 여기 사장님인 거고, 그 전국 체인 고봉민 김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오너인 거고, 내가 미용실 원장인데 내가 직접 머리 자르고 머리 말아주는 사람은 여기 S사분면의 사장님인 거고, 이철 헤어커커나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이런 곳을 전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이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있는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장님이 성격이 완전 다른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또 알려드렸고, 이 왼쪽에 있는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총 합이 95%래요. 전 세계에. 95%. 95%의 사람이 이 왼쪽에서 노동 소임,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전 세계 5%의 사람만이 시스템과 돈을 맞바꿔서 권리소득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이건 5%밖에 안 돼, 오른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또? 그러면은 머릿속에 내 주변 지인들을 다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내 주변 지인들 중에 이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없거든요. 내 주변 지인의 지인의 지인도 다 봐도 이쪽이에요. 왼쪽. 95%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95%의 사람은 5%의 돈밖에 없고요. 이 5%의 오른쪽 사분면의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다 갖고 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속한 이 시스템 사업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더 자세히 배우셔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이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나는 어디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치과 다녔을 때는 당연히 인플루이였겠죠, 여기. 치과 다니다가 사업해보고 싶다고 저는 족발집 차리려고 했어요. 그럼 사장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님 되면은 시간이 펑펑 남아 돌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는 오른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만 이동을 한 거죠. 결국에는 노동 수입이었다는 거예요. 노동 수입. 근데 나는 어디서 돈을 벌고 싶은가를 또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권리 수입을 벌고 싶은지, 내가 정말 뼈빠지게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서 내 시간과 돈을 막 압박할 건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이 안에서도 사실 현실 점검이 엄청 많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점검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해강 세미나가 있어요. 해강 세미나가 누가 강의를 오시냐면은 우리나라 가장 넘버 원이고 세계 랭킹 2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GCL
DCL이면은 일시금으로 6억 9천만 원을 받거든요. 예. 그 GCL이 되신 분. 이재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사장님의 스폰서이자 와이프인 손현희 사장님이라는 분이 다음 주에 해강 세미나 메인 강사세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유방암을 극복은 하셨지만 이후에 또 그 암세포들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인제 이렇게 그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PM으로 그걸 극복하신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도 되게 많고 뭔가 그 제품 뭐라고 하죠? 제품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사업적으로도 되게 머리가 콱콱 돌아가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세미나로 우리가 다음 주 트레이닝을 개최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5일 날 인제 다음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각자 마이스토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하게 할 거예요. 마이스토리 안 썼다고 또 이거 트레이닝 아예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마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제발 애처럼 그러지 마시고. 네, 발표 전에 스폰서 사장님한테 아직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2 주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미루다 보면 바로 전날 하게 되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내가 써 봐야겠다.' 하고 네, 스폰서에게 그거를 점검 받으셔서 피드백 받고 그러고 나서 네, 이제 25일 날 각자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